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왜 그렇게 막 그러신 건지. 아, 오늘 10월 25일이구나. 작가님이 써준 대로 해가지고 제가 틀렸습니다. 아유,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오늘 많아요. 아침에 나온 단독만 보다가도 숨이 넘어갈 그런 지경입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월급날입니다. 자, 뭐 오늘 뉴스토마토 한겨레 상당한 내용의 이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뉴스토마토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준석 대표하고의 통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현재 강원지사죠.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이런 충격적인 그 제목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을 제거해 주겠다 이런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실제로 그 어떤 모종의 타협책 같은 거를 제시했었다. 그 본인 그 징계 국면에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이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인데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점입 예. 가경. 네. 그리고 뭐 갈등의 양상도 전선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과 그다음에 대체로 메시지를 비판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울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겨레 단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네.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회비 보고받았다.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네. 선정 전반 개입이 증언이 나왔고 김영선 사무실에 부시장, 네. 창원시 부시장이겠죠. 담당 국장 찾아와 명 씨에게 보고를 했다. 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친분 영향 의혹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 게 네. 자, 명 씨는 그럴 수 있어요. 의원이 만약 보고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석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1차 대신 보고를 받기도. 받고 1차 보고를 받고 예. 그거를 의원이 이렇게 수석 보좌관한테 수보나 담당 정책 예.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내가 조금 더 네.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라든지 예.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외비 보고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명 씨는 예.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 민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예. 따라서 담당 국장이나 부시장이 명 씨에게만 보고를 했다. 당시에 김영선 네. 김영선 의원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민간인에게 보고한 거예요. 예. 그럼 요거를 이제 박근혜 탄핵과 비교를 한다면 민간인 최서원에게 네. 정호성 지금도 대통령실에 계신 그러니까. 바로 그 정호성이 예. 이메일을 통해서든 구두를 통해서든 메모를 통해서든 문서를 갖다가 보고했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밑줄 빨간 펜을 예. 최서원이 해서 네.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민간인에게 이런 국가 대외비 사안을 보고했다. 이건 대리인이 아니에요. 김영선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보고했을까? 예. 김영선 의원의 대리인으로 창원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부시장이 가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국정 비밀이라든지 네. 국가 기밀이라든지 또는 공문서를 미리 유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로 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예. 번째로는 만약 여기에서 명태균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해서 그게 실현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농단이에요. 농단. 최서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된 거예요. 예. 예. 따라서 요거는 뭐 창원 산단 대비 보고를 받고 그래서 누가 이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부수입니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예, 그건 그것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뭐 강혜경 씨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네. 실제로 이익은 누가 받다 이런 식의 저는 메신저 공격이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보되 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명태균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대비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비 보고를 받은 이후에 명태균은 어떻게 우리 명 박사님은 어떻게 실제로 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
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 예, 2022년 10월 그 창원시에 있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겨레 21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제안서 이거 대외비 자료이고요. 그리고 창원시 내부 자료도 넘어갔어요.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업무 관련 현황,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 점검 대응 계획. 이거는 어느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입지별 현황 보고 비교, 그다음에 거점 개발 계획, 그다음에 유치 시설 목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사안들이 명태균 씨한테 미리 들어갔다. 이것은 흡사 지난번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네. 그걸 이제 3월 15일 날 실제로 했는데 곧 앞서서 3월 14일 날 명태균 씨가 미리 지시하는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플랜카드를 키워 이렇게 걸어라, 누구 어쩌고 얼굴을 저쩌고. 키워라, 뭐 원희룡 장관 얼굴을 키워라 등등 이제 지시하는 내용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창원의 적어도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뭔가 그냥 보고만 네. 받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단독 우리 네. 김환 기자가 아주 그냥 파이팅 네. 하셨네. 네.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요. 예. 김태열 씨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실질적 소유주는 김태열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로 명태균이죠. 알려져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분이 쭉 진술을 했네요. 2020년 연말 국토부 공무원들이 산단 입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때 명 씨가 현장을 다 안내했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건의문 만들 때 명 씨가 사실상 뭐 건의문 다 네. 관여했다. 이런 네.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창원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예.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데?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김영선의 그 비등기 그 비등록 뭐 보좌진 역할을 한 것을 넘어서서 네. 국토부나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면 그건 김영선의 그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됐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희룡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백그라운드가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설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제로 2022년도 12월 28일 원희룡 장관한테 그 국회의원 51명이 연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서명할 때도 이 건의문 자체를 명 씨가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에게 연락해서 서명 받아와라라는 명단을 찍어줬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핵심 인물들은 명태균 씨가 지목하고 그리고 섭외까지 했다는 거니까요. 그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어쨌든 이거는 메신저 공격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강혜경 씨. 강혜경 씨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본인한테도 이제 땅을 사라고 국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땅 사라 강혜경 이렇게 씨한테 얘기했다는 땅 거 사라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동업자 강 씨가 있어요. 이 강 씨 같은 경우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업자 강 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단 예정 부지에 땅하고 건물을 샀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 땅의 건물에 그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도 들어갔다가 창원지검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이후로 그 집기는 모두 빠졌다. 비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강 씨는 현재 그 건물에 부동산 개발 업체를 차리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명 씨는 그 강 씨가 2015년 동문회 사업을 알게 된 사이에서 짐을 맡아 주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창원대학교 예, 동문회. 창원대학교 동문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원대학교가 그런 이제 여러 유력 인사들을 네. 자기 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뭐 몇 가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 몇몇 유력 인사들에게는 예. 등록금을 받지 않고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시켜주고 이런 사람도 등록했으니 당신도 등록해라라고 하는 미끼 상품으로 사용했다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창원대 동문들이 예. 꽤 폭이 넓습니다. 서울에서도 강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서울에 있는 정치인이나 재계에 있는 분들도 예. 창원대 동문에 명태균이랑 같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맥락상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동업자 강 씨와 그 다음에 강혜경 제보자 씨? 강혜경 씨 이거는 좀 전혀 다른 다른 인물로 보이는데 보이네요. 예, 지금 다른 인물로 창원대 예. 동문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강혜경 씨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조금 다른 분이 아닐까, 부동산업을 하는 뭐 다른 분이 그렇겠죠.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만에 하나 강혜경 씨라고 하더라도 강혜경 씨 이미 다 얘기했어. 부동산 사라고 예, 명 씨가 얘기를 얘기했었다. 했었다라고 하니까 예. 여기서 나오는 그 소위 동업자 강 씨가 강혜경 씨와 동일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큰 취지는 민간인 명태균이 창원 국가산단의 선정과 부지 선정, 그 계획과 부지 선정 등에 개입했다. 뭔 자격으로, 무슨 힘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